존경하는 경제학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학 장 박사, 오늘도 활기찬 월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경제탐험대를 떠나볼까 합니다. 5월 넷째 주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때론 스릴 넘치고 때론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이 복잡한 경제의 미로를 경제학 장 박사가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유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안전벨트 매셨죠? 그럼 출발합니다. 이번 주 세계 경제는 마치 안개 낀 산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쯤 안개가 거칠지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경제학 장 박사가 등대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국 경제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튼튼합니다. 고용지표를 보면 일할 사람들은 넘쳐나고 소매 판매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 싶을 정도로 견고하죠. 마치 내가 바로 경제의 근육남이다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저는 요즘 운동을 좀 쉬어서 물가가 조금씩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과음 다음날 숙취가 살짝 가라앉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나 아직 쌩쌩해 하고 있어서 연준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금리 인하했다간 또 취업의 기적이 아니라 물가의 기적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현재 시장은 6월에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밀당 고수들의 싸움이라 연준의 다음 발언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사랑은 타이밍, 경제도 타이밍이죠. 다음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 안정과 함께 드디어 기지개를 켜는 모습입니다. 마치 겨울잠 자던 곰이 깨어나 벌써 봄인가 하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유럽 중앙은행이 12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 버튼을 누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나 먼저 갈게 하는 거죠. 미국이 왠지 모르게 초조해할 것 같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숙제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마치 시한폭탄 같은 느낌인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불을 끄고 있지만 연기가 쉽게 가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치 국민 여러분,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라고 외치는데 국민들은 정말요?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랄까요? 그 다음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 시장입니다. 국제유가는 중동 상황 때문에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럴당 80달러 중반대라니 기름 넣을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죠. 마치 내가 로또 되면 기름값 걱정은 없겠다 하는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농담입니다. 구리, 니켈 등 주요 산업 원자재 가격도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교차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도 짚어봐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홍해,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숙련공 부족 등은 여전히 부분적인 병목 현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에 대비하여 공급망 다변화 및 리스크 관리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 경제로 넘어와 볼까요? 5월 넷째 주 한국 경제는 마치 우리는 강하다 를 외치는 듯한 수출 호조와 함께 조심스럽지만 나도 좀 힘내볼까? 하는 내수 회복의 조짐이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K리스크도 함께하고 있죠. 거시 경제 지표부터 분석해봅시다. 우리 경제의 효자, 반도체 덕분에 수출이 아주 잘 나갑니다. 마치 엄친아 같은 존재랄까요?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을 보면 이대로 가면 연말에 보너스 좀 받겠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껴 쓰고 절약했지만 이젠 좀 써야겠다 하는 심정. 하지만 아직은 완벽 회복보다는 회복 조짐이니 섣부른 김칫국은 금물입니다. 국제유가의 서비스 물가까지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왜 이렇게 쌩쌩 달리는지 혹시 월급만 고정 속도인가요? 고용시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조업 분야에서는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청년층 고용의 질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시장입니다. 달러 강세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 눈물을 머금고 달러를 바꾸셨을 텐데요. 환율이 마치 밀당 고수처럼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니 해외 직구할 때마다 오늘 환율은 얼마지?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네요.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코스피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니 묻지마 투자는 금물. 제 통장은 소중하니까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당분간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존재하지만 물가 상황과 미국 연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및 리스크 요인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영끌하는 분들의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과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관련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아요. 언제쯤 안정될지 누가 먼저 찾았다 하고 외칠 수 있을까요? 중동,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은 에너지 공급망 및 교역에 영향을 미쳐 한국 경제에 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옆집 싸움이 우리 집에도 불똥 튀는 격이랄까요? 5월 넷째 주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회복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형국입니다. 세계 경제는 마치 몸살을 앓고 있지만 슬슬 기지개를 켜는 중입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 근육은 빵빵하지만 내수 관절이 아직 좀 삐걱거리는 상황이죠.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상반기 세계 경제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도 반도체 효과를 톡톡히 보며 선방할 겁니다. 하반기에는 만약 글로벌 물가가 안정되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우리는 터널 끝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경제학 장 박사의 특급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위기 속에서도 떡상할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기업은 존버는 승리한다. 라는 마음으로 재무 건전성을 탄탄히 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공급망 대란에 대비해 플랜 B를 꼭 준비하세요. 둘째, 정부는 물가도 잡고 서민도 살리고 이 어려운 숙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처럼 우리 밥줄인 산업은 국가대표처럼 아낌없이 지원해야겠죠. 셋째, 개인은 아는 것이 돈이다. 라는 마음으로 경제 뉴스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소비와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꿈꿔야 합니다. 물론 꿈은 클수록 좋으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